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으로 온 인류에게 엄청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중단됐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당국의 특별한 부탁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연말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방식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이슈를 살펴보고 대담 토론하는 사이너머 시즌2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방역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마침 국회에서 이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발의되었는데요. 정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법안의 골자를 보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그런 업종의 경우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에 이 집합 금지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한 업종의 경우일 때는 그 최대 50%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게 이제 내용의 주요 골자이고요. 네. 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을 위해서는 만약에 그 담보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네. 이자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무슨 재산권 침해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인 토론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사실 오늘 걱정이 드는 것은 건물주,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 들어 사는 세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당사자라 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 이분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더 가진 분들 또는 임대인들이 좀 양보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에게만 그 모든 그 고통들을 전가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에요. 이 언론들이 또 이번에도 이 사실을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아주 비틀어서 이 보도하면서 본질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컨대 그 무슨 시사 포커스인가 뭐 그런 이제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눠 싸우도록 단초를 제공한 이모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사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암흑의 이 의원이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 등 뭐 전과 2범이라든지 또 성적 미달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제적을 당해서 뭐 학력이 고졸이라든지 그런 그 법안 취지의 법안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이암흑의 의원의 신상 털기에 주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공산국가, 뭐 과도한 재산 침해, 비난 속출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당도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대료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세를 좀 지원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데 이건 역시 또 정부가 건물주에게 무슨 돈을 주냐 그런 여론 역풍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뭐 재산권 침해다 하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금년 4월 유럽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을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국경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동 제한을 조치한 후에 3개월 동안은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징수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예, 제가 한 두 나라 경우를 좀 찾아봤는데 호주입니다. 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캐나다의 경우가 좀 눈에 띄는데요. 월 임대료를 75% 인하할 경우에 정부가 임대인에게 50%를 지원하는 그런 긴급 상가 및 임대료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봉쇄 조치로 인해서 타격이 급심할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본소득이 잘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이 임대료 멈춤법도 자연스럽게 이 기본소득 논의 범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때문인데 사실 지난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는 달리 하위 70%에게만 이제 지급돼서 그런데 그 경제 효과가 1차 때와는 달리 그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잘 아는 자영업자 한 분이 최근에 자기도 그 2차 수혜 대상이지만은 1차 때와 같이 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때가 훨씬 그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을 영업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 관료들뿐만 아니고 복지 관련 전문가들도 반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 논의가 가령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진영을 초월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현재와 같이 차별적 그 복지를 늘리고 또 행정 조직을 늘리는 것은 최종 수혜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직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본소득은 성서적 입장에 부합하고 저는 예수 정신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햇빛과 공기 또 물과 숲 이것은 인간이 어때요? 이것 없이 한순간도 맞습니다. 생존할 수 필수 요소이죠. 없는 그런 필수 요건인데 이게 다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처럼 국가의 모든 그 자연 자원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나 어떤 특정 정부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복지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예컨대 알래스카에 퍼머넌트라고는 게 있거든요. 알래스카 퍼머넌트. 예.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유전 수익금 그리고 천연자원 이익금들을 그 이 주 정부가 잘 운용을 해서 이 배당금 형태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